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거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슬퍼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에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 공개하고 이 집, 차, 뭐 오토바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들 누가 정리해 줄 건가 이야기를 하고 얼마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38스퀘어미터입니다. 11평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10층 A예요. 저는 이야기 후반에 나올 그 사기꾼 새끼가 저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 사기꾼 새끼한테 친절하게 어디에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0층 A에 삽니다. 지금 저한테는 저 집이 있고요. 지금 타고 갈 자동차, 오토바이, 크립토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돈 못 받은 거, 남한테 꿔준 놈들도 조금 있고요. 10층 집 문서는 집 안에 다 있고 저 집이 지금 존알밸류가 14만 될 거예요. 스퀘어 미터당. 그래서 존알밸류 자체만 4.3밀리언이고 한 5밀리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에 하얀 차가 2022년 중국산 지리 자동차예요. 현재 2만 킬로 조금 넘게 뛰었고요. 명의는 아직 전 부인이지만 디드 오브 세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okay, get inside. Anyway, you don't have face. I didn't bring the key. Can you go and get the key? 차 키를 안 가져왔네. 정말 바보 같아. 디드 오브 세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도 김종현 사장님이 쌀국수 아저씨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키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오토바이도 한 대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4층 40번 자리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골드스타 사장님, 제 친구. 야, 진짜 같이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까지 해가지고 우리 김종현 사장님이 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뭐 집문서 전부 다 집 안에 있어요. 갖다가 하셔라. 그리고 크립토는 제 휴대폰 보면 그것도 뭐 알아서 해가지고 김종현 사장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왜 김종현 사장님을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런 거 정리할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는 못해요. 우리 형도 못해요.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 법을 알고 해야 이런 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 차, 오토바이, 크립토까지 김종현 사장님이 정리를 해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는 뭐 그냥 팔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주셔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말을 뱉어놨으니까, 우리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쌀국수집을 하겠다. 그래서 창문 안 닦았네. 그래서 요 말라떼 여기다가 다 팔아가지고 좀 해주셔라. 그래야 내가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안 된다, 사기꾼이 안 된다. 물론 남한테 사기친 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하지만 말하고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안 좋죠. 이야, 오래간만에 탑니다. 29,000km 탔네요. 이제 3만 다 돼갑니다. 이번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한테 돈을 꿔간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빠라냐케에서 좀 오래 같이 살았고, 나는 이 사람을 믿고 1,000만 원 가량 되는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조만간에 단톡방에 그 사람 사진이랑 여권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도 공개를 할 겁니다. 3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죠?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으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1,000만 원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사람을 가지고 놀고 이런 게 나는 짜증나는 거예요. 후반에 나올 그 사기꾼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자, 말라떼의 밤거리는 어떤가? 지금 완전 우기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놀러 오실 타이밍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 재산 공개 끝났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크립토만 얼마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크립토를 정점에 샀어요. 정점에 사가지고 지금 6월 26일인가? 최하점이 아닌가. 그래도 백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주식만 했다 하면 그냥
토토하게 났거든요. 어우, 삼겹바리. 오늘 사람 많습니다. 삼겹바리 사장님 파이팅.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소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도 제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필리핀에 와가지고 전부인 만나서 애기 낳고 운 좋게 사업해가지고 뭐 부자 한번 됐다가 전부인이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자양동에서 태어났고 옥송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다녀왔고요. 영어학원 강사 2년 정도 했고 중계동에서. 그리고 나서 대기업 조금 다녔습니다. 대기업은 저랑 안 맞아가지고 3개월 만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 상장사를 조금 다녔죠. 제가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때에는 토익이 굉장히 뭐랄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제 토익 점수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900점은 나왔었습니다. 어우 479 사장님 어떡하냐.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래, 필리핀에 어영부영 관광 와가지고 여기 살아야지 해서 아무런 기술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영어를 배웠고요. 아버지가 영어는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주신 게 굉장히 좀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필리핀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한 사람 있다면 그거는 3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범죄자. 비행기 타면 그냥 걸리죠.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국으로 가서 찹 여권 도장을 찍고 오죠. 필리핀은 돈만 주면 3년 동안 관광비자를 연장할 수 있고 제3국이나 한국을 한번 다녀오면 또 3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불렸었고요. 그런 사람은 한국 못 가고요. 두 번째, 약쟁이. 약쟁이도 한국 못 갑니다. 왜? 한국 갈 시간에 약해야지. 한국 갈 비행기표로 약 사서 약해야지 어디 가요. 보통 약쟁이들은 불체자가 거의 100%고 그 다음에 잘 안 돌아다녀요. 집에 있는 경우가 많죠. 숨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체자예요. 불체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 이 여권 갱신할 돈이 없는 거죠. 한 달에 4,000페소,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게 작은 것 같지만 1년으로 따지면 150만 원이 넘습니다. 5만 페소, 6만 페소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절대 작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있는데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민국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지고 조금 뭐 연장 못했는데 연장 좀 해주세요 이러면 페널티 조금 내고 연장 바로 가능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셔라. 필리핀에서 오래 있는 사람 중에 한국 안 가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걱정하고 좀 괜찮은 사람은 한 달 후를 걱정하고 부자인 사람 또는 그 이상한 사람은 3년, 5년, 10년, 세대를 바라보기도 한답니다. 저는 사실 뭐 내일 걱정될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금전적으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하지만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법,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좀 바쁠 거고요. 3년 후부터 한 30년까지는 삶이 그냥 잔잔한 파도처럼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잔잔한 파도 안에는 리안이 리중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앙헬레스에 가기만 하면 머무는 호텔이 아니고 모텔이죠. 사실은 개미 많이 나오고 우범 지역에다가 옛날에 칼 맞은 사람도 있었고 소매치기 너무 빈번하고 그리고 뭐 제2의 코리안타운이라고 불리우면서 맨 처음에 있었던 코리안타운 프렌십은 많이 죽어가죠. 그때 갔을 때 그 건물주를 만났는데 건물주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호텔을 팔아달라고. 30억에 팔고 5억을 가져라. 미친 소리죠. 사기꾼. 내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인다는 건데 가뭄이 들어서 우물이 마르면 가운데만 물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말라버려요.
그 호텔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금 뭐 25억, 20억 이렇게 판다고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거를 팔아달라고 지인한테 부탁하는 그 정신도 온전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완전 사기꾼이지. 1, 2년만 지나면 그거 땅도 못 팝니다. 땅 산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운영하는 사람이 그만둘지 안 둘지는 모르겠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뭐 픽업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루에 10,000원만 더 주면 더 괜찮은 데 잘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셔라. 저는 건물주가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앙헬레스 갈 때마다 그 사기꾼이 건물주로 있는 그 모텔은 제가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앙헬레스 사시는 분들도 아마 다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앙헬레스 안 살고 마닐라 살아가지고 앙헬레스 분위기는 잘 모르는데 마닐라 톡방 보면요 정말 뭐랄까 철수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 완전 비상이죠. 옛날에는 1페소에 22 뭐 이랬는데 지금은 25 이러니까 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비싸졌다. 그리고 어저께 깜짝 놀랐는데 돼지고기가 1kg에 400페소, 10,000원 받더라고요. 200페소대 후반이었는데 한국인 장사로 하는 거는 끝났다. 그래서 다들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 살 사람은 또 살아야 되니까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쌀국수 아저씨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많이 아팠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토를 많이 했어요. 한 3시간 토를 하고 와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근데 죽었는데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리도 하나 안 해놓고 우리 애들한테 컴퓨터에 보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보여줘야만 하는 뭐 그거는 선택인 거죠. 보여줄 수도 있는 엄마가 잘못된 증거, 아빠는 죄가 없다. 이거 못 보여줘서 처음으로 되게 많이 억울했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 야, 이 돈으로 KTV는 한번 가볼걸, JTV는 한번 가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집에만 있고 또 밖에는 정말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한번 죽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후회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만 안 오면 식중독 정도는 그냥 거뜬히 이겨내는데 몸에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다음에 공황장애가 오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때는 지금 옆에 타고 있는 친구도 없었고 저 혼자라서 그냥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안 겪어본 거 이야기하니까 또 몸무게 이야기 나오는데 댓글 중에서 와 몸무게 30kg 뺀 거 인정, 이 지을 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무게 30kg 빼본 적이나 있어요? 몸무게 30kg 그거 장난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29kg인가 이런데 그 조그만 아이가 하나 나간 거예요. 이 정도는 빼보고 내가 몸무게를 뺐다 라고 할 수 있어야 와 몸무게 뺀 거 인정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몸무게 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방법이 뭐 있냐고요? 안 먹으면 돼요. 정말 쉬워요. 안 먹고 그냥 운동하고 내가 먹는 거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소식하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못해요 사람들. 왜? 약하니까. 사람들은 약합니다. 강해지려면 동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 동기가 한번 부여가 된 거고 아직도 이제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동기가 안 온 거예요. 분명 그 동기가 오면 뺄 수 있습니다. 저는 뭐랄까 이렇게 보여지는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보여지는 것 그 뒤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거. 와 이거 유튜버들 입 다 틀어막고 부정선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 일방인가? 선거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조작선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랄까 약간 감싸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내놔야지. 비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있던 시대에 살았고 지금 개혁이 된다고 해봐야 별로 달라질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외국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나라로 안 쳐요. 뭐 인프라 엉망이지, 이 사람들 뭐 정신세계라 그러나요?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이번에 정말 선거관리위원회 그 판사놈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저도 태극기 한번 휘둘러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KTV도 돈 아까워서 안 가고 있는데, 원래 가는 거 싫어합니다. 워낙에 많이 가서. 지네들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 가고 몰디브 가고 이럴 돈으로 출산 장려하고, 그 다음에 골목상권 주워간다며. 골목상권이나 좀 살려주고 그랬으면 더 괜찮지 않나. 어떻게 배운 놈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국민들 이용해 먹고 세금은 니네가 내라, 돈은 우리가 쓸게, 이런 거에 참 할 말 많은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말만 해본 적 처음이에요.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보이는 거 그 뒤에 왜 그렇게 된 건지를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원래 이런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원래 이런 거는 없고 내가 방법을 찾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그거는 해보라면 안 될 거야. 저는 이딴 소리 진짜 싫어해요. 해보면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저 사람과 내가 아는 게 다르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비판 잘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비판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공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 등등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뭐 어쨌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판사님들 배 많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가서, 이거 같이 여행 간 사람들 뭐 다 감옥 가야 돼요. 감옥 안 가면 진짜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밉상일지는 몰라요. 대신에 사기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건드리면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일이야 이미 벌어졌으니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요거를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참 국민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쳐도 위에서는 깜짝들 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이런 식이라서 더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것 같아요. 마빈인데 불 다 꺼졌습니다. Today's Friday, Saturday, Friday. Friday.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앞으로 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기예요. 우기고 장마고, 지금 뭐 지진에다가 드라마 참교육을 아이들이 어떻게 본 건지 학교에 권총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친구들 죽이고 이래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깊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깊게 이야기하면 어르신들 못 알아들으실까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AI가 열풍이에요. 열풍이죠. 챗GPT 있고 뭐 제미나이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전 세계인의 80%는 AI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나머지 20% 중에 일부는 이제 제미나이야, 오늘 날씨 알려줘, 제미나이야, 내가 있는 곳 근처에서 뭐 맛집 찾아줘, 이런 거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AI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줍니다. 내가 회로도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전기선을 만져야 돼. 전기선하고 회로도 사진을 AI한테 보내주면 이렇게 하라고 AI가 이야기를 해줘요. 집에 배관이 부서졌어요. 근데 배관을 잘 몰라. 어디가 입력이고 어디가 출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AI가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돼요. 그럼 AI가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삶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AI를 읽는 유튜버들 있습니다. 정말 싫어요. AI는 읽는 게 아니고 내가 AI를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지금은 AI 로봇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한 2, 3년 되면 가정부 로봇 뭐 이런 거 생기겠죠. 그럼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보편화되면 이 앞에 가는 그 BYD 차처럼 보편화되면 AI도 저렇게 싸질 거예요. AI 한 대가 3천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때 일은 24시간 해요. 배터리만 갈아주면. 사람들은 한국 사람 기준으로 뭐 1년에 5천만 원 주고 뭐 점심도 챙겨줘야 되고 뭐도 해야죠. 병가도 있고 월차도 있고 뭐 챙겨줄 게 엄청 많잖아요. 회사 오너 입장에서. 근데 AI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생각들을 좀 하셔라.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한다면 AI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AI한테 단순한 거 물어볼 거면 AI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AI만큼 방대한 자료, 지식을 쌓는 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AI를 잘 활용하면 정말 삶을 윤택하게 기름진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여자친구라 그래야 되나? 지나간 여자들하고 헤어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궁금해들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첫 번째는 18살 프린세스 있었죠. 17살 때 만나가지고 못 만나겠다. 제 영상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18살 때 찾아왔어요. 나이 차이 겁나 많이 나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다가 어쨌든 헤어진 이유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배가 임신한 배처럼 많이 나왔어요. 아빠였으니까 임신한 배 아닌 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프린세스는 임신한 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게 임신한 게 아니면 그냥 뚱뚱한 건데, 저는 또 뚱뚱한 사람 싫어하니까.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2살인가 34살인가 배쉬라고 있었어요. 여자애가. 그 여자애는 털이 많아요. 잔털이. Welcome to jungle 뭐 이런 거. 전 털 있는 여자들 싫어해요. 제 스탠다드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헤어졌고, 세 번째는 6개월 만났죠. 치과 의사. 7월 달에 졸업합니다. 7월 달에 졸업하면 치과 의사 되는데, 제가 이번에 20일 동안 아이들이랑 다녀왔잖아요, 한국에. 근데 20일 동안 뭐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나가 있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별 연연치 않습니다.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여자애 잘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그냥 다리만 찍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뭘 잊어버려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가 폴리스 리포트를 발급받으려고 갔는데 밖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본 거예요. 오빠, 나 오늘 오빠 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날부터 저랑 같이 살게 된 겁니다. 필리핀의 현 주소다. 나는 가리지 않아요.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밉상인 거지. 근데 필리핀 살면 다 이래세요. 여기 유흥가에 사는데, 그리고 내가 KTV 몇 번 다니잖아요. 그럼 유흥가 애들이 내가 어디 사는지 다 알아요. 그럼 얘네들이 갑자기 집이 없어져요. 오빠, 나 집이 없는데 하루만 자면 안 돼? 그럼 그때부터 또 동거하고, 또 집 생기면 나가고, 다른 애 또 받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 정체성은 인조이 필리핀이에요. 인조이 솔로가 아니고. 혼자서 보내는 사람 좋죠. 뭐 누가 뭐라고 하기를 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먹고 싶을 때 먹어, 자고 싶을 때 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이런 삶이 어디 있나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를 좀 귀찮게 해주고, 아빠 아빠 부르는 그 약간 뭐랄까 시끄러운 가족 삶 있죠. 사실 우리 아빠랑 나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었거든요. 그거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의 목표는 재산 정리였는데, 제 재산은 무조건 다 김종현 사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지난번 한국 갔다 왔을 때 벌써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때도 제가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사실 정신적으로 안 좋아진 일이 없는데 왜 안 좋아졌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아이들과 20여일을 같이 있다가 이제 다시 아무도 없는 집에 딱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병은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다음 영상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영상 만드느라 고생할 거 없이 그냥 뭐랄까 좀 하루하루를 더 값지게 살아볼까. 벼락 맞은 사람은 벼락 다시 맞을 확률이 거의 없지만 저는 이 공황장애가 반드시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좀 무섭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무튼 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이 헛소리 하는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그 사기꾼 아저씨, 나 여기 10층 A에 삽니다, 너는 경고가 아니다, 넌 걸리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문자 남기셨는데 그냥 오시면 돼요. 남자면 그냥 오라고, 문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그냥 차 안에서만 주절주절 했는데 몸이 좀 괜찮아지면 한국 다녀온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